안녕하세요. 강의하는 워킹맘 박기령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꿈을 가지고 계세요? 그 꿈을 이루는 방법에 대해 오늘 여러분들과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의 꿈은 모두 소중합니다.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내는 것, 원하는 일을 하는 것, 그리고 가족과 행복하게 지내는 것. 저는 꿈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 강의라는 제 직업을 통해서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거고요. 다른 하나는 제 아이를 웃음이 많은 아이로 키우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중한 꿈을 이루는 방법 무엇일까요? 어떤 게 생각나세요? 열심히 노력해야죠. 난관이 생기면 온몸으로 부딪히고요. 네, 맞습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해야죠.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이죠. 네, 정말 멋있는 답변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요,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나 혼자의 힘으로 100% 죽으라고 노력하면 내 꿈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걸까? 그런 의문을 처음 가진 것은 대학교 때였습니다. 넓은 세상을 경험하고 싶어서 호주 주립전문대로 유학을 갔는데요. 1년 학비가 1,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휴학하고 1년은 1,000만 원을 아르바이트를 해서 벌었고요. 나머지 1년 동안 유학을 다녀왔습니다. 거기서 저는 타냐라는 친구를 사귀게 되었습니다. 예쁘죠? 베트남계 호주인입니다. 저희는 같이 공부를 하고 점심을 먹고 또 프로젝트도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학교가 끝나면 가는 곳이 서로 달랐습니다. 타냐, 너 이제 뭐해? 나 오늘 남자친구랑 데이트 있고 리포트 써야지. 너는? 나는 또 개 씻기러 가야지. 네, 저는 학교가 끝나면 개를 씻기는 아르바이트를 하러 갔습니다. 학비 1,000만 원을 겨우 모았기 때문에 생활비가 없었거든요. 이런 개를 씻기는데 2시간 반이 소요가 됩니다. 1시간은 털을 빗기고 30분은 목욕을 시키고 또 1시간은 털을 말리고 더운 여름에도 뜨거운 바람으로 말려야 하는데 이렇게 말리다 보면 어느 순간 모가 볼 위로 뚝뚝 떨어집니다. 고개를 들어보면 개가 헤 하면서 침을 줄줄 흘리고 있는 거죠. 순간 멍해집니다. 내 볼 썩어 들어가는 거 아니야? 이 개의 침보다 저를 더 당황시킨 건 까만 이였습니다. 여름에 주인이 잘 관리를 안 한 개의 몸에 샀는데요. 아무리 방지 스프레이를 뿌려도 털을 빗기는 동안에 제 몸으로 건너옵니다. 그러면 그날 밤은 간지러워서 잠을 못 자는 거죠. 너무 작아서 이가 보이지도 않고요. 젓가락으로 막 찔러도 죽지도 않습니다. 타냐와 저는 왜 이렇게 다른 생활을 한 걸까요? 호주 주립 전문대는 자국민에게 1년에 100만 원의 학비를 받습니다. 부담 갖지 말고 공부하면서 열심히 직업 탐색을 하라는 거죠. 하지만 저 같은 외국인에게는 1년 학비가 1,000만 원입니다. 교통카드에 학생 할인도 되지 않고요. 타냐는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도록 국가의 보호를 받는데 저는 그 울타리 밖에 동떨어져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때 처음 생각했습니다. 국가와 나의 관계를요. 국가가 내 삶에 영향을 끼칠 수도 있구나. 그래도 뭐 미미하겠지? 이번만 깨달은 거고 여전히 내가 열심히 노력하는 게 중요하지.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저는 강의라는 직업을 하게 되었고 곧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혼 5년 만에 어렵게 딸을 낳았습니다. 이제 드디어 내 꿈을 이룰 때야. 강의 열심히 하면서 좋은 영향을 끼치고 그리고 내 아이를 정말 웃음이 많은 아이로 키워야지. 그런데 이 제 꿈을 들은 주위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너 그 꿈 이루기 어려울걸? 야, 우리 맘에서 제일 극한 직업이 워킹맘이야. 너 아둥바둥 살게 될걸? 겉으론 웃었고요. 속으론 대꾸했습니다. 나 이제까지 열심히 살았어. 그래서 어려움 극복해냈어. 아무리 워킹맘이 힘들어도 내가 또 열심히 노력하면 되지? 그런데요, 여러분. 워킹맘이 되고 나서 저는 정말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국가의 도움 없이는 제 꿈을 이루기가 힘들다는 것을요. 호주 유학 시절 어렴풋이 느꼈던 국가라는 울타리가 얼마나 크고 견고한지를 말입니다. 웃음이 많은 아이로 키우는 것.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정책은 바로 저녁에 퇴근하는 남편이었습니다. 아기는 태어나서 1년 동안 굉장히 많은 변화를 보여줍니다. 목에 힘을 주더니 고개를 들고
눈을 마주치더니 엄마 아빠와 웃고 장난감을 막 깨물더니 이가 다다다다 납니다. 그런데 그런 신비를 즐길 새도 없이 저는 나날이 수척해져 갑니다. 젖을 먹이느라 2시간씩 잠에서 깨야 되고 아기를 안고 서서 밥을 먹어야 되고 화장실 가는 게 제일 힘듭니다. 아기가 잘 때까지 화장실 가는 걸 기다리는데요. 어느 날은 아기가 그만 잠에서 깼습니다. 아기는 막 우는데 저는 화장실에서 엄마 여기 있어! 울지 마! 엄마 여기 있어! 하고 외쳤던 기억이 납니다. 이래서 산후 우울증에 걸리는가 봅니다.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남편이 저녁에 퇴근하고 돌아와서 같이 아기를 봐주면 됩니다. 아기를 맡기고 잠깐 바깥으로 나가서 콧바람을 쐬면 다시 잘 돌볼 수 있는 힘도 없고요. 그래서 저는 저녁 5시가 되면 아기를 품에 안고 이제 시계를 노려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1시간 남았어. 퇴근 6시. 자, 지금부터 5시 10분, 5시 20분, 띵띵띵띵띵 5시 30분에 전화벨이 울립니다. 여보세요? 여보, 난데 나 오늘 야근이래. 애기랑 먼저 자. 뭐 야근? 안 하면 안 돼? 나 너무 힘들어. 아니 같이 나왔는데 왜 애기를 나 혼자 키우냐고. 나도 일찍 가고 싶지. 근데 다들 야근하는데 어떻게 혼자 칼퇴해. 그러다 칼같이 잘리면 어떡하라고. 저는 점점 우울한 엄마가 되어갑니다. 엄마가 많이 웃을 때 아기도 많이 웃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유 우리 딸 이뻐라. 아유 잘했어요. 하고 웃어주고 싶은데요. 점점 힘들어. 엄마 힘들어. 힘들다. 제가 이러고 있는 거예요. 남편이 저녁 늦게 지친 얼굴로 돌아오면 그 얼굴에 대고 애기 좀 봐달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주위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애기 키우는 거 힘들지? 조금만 버텨. 3년 버티고 어린이집 보내면 그때부터 파라다이스야.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아기가 태어나서 생후 1, 2년 동안 엄마 아빠의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자기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이 세상이 얼마나 따뜻한 곳인지 느껴야 되지 않을까요? 엄마가 웃고 아기가 웃고 그 원동력이 되어주는 아빠. 그런 가족이 되도록 국가가 아빠를 집에 일찍 들여보내줬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저의 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강의를 통해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겁니다. 저는 강의라는 제 직업을 사랑합니다. 아프다가도 강의를 하면 몸이 낫고요. 10년 동안 가르치면서 고민하고 울고 웃는 사이에 일이 저의 자아 중 일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임신을 하고 걱정이 많았습니다. 내 경력 단절되는 거 아니야?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기령아, 너 애기 낳으면 너무 예뻐가지고 일 생각 안 날지도 몰라. 아니었습니다. 애기는 너무 예쁜데요. 그래도 동시에 저는 너무 일이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갓난아기일 때는 오른쪽으로 젖을 물다가 잠이 들면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잠자는 거, 밥 먹는 거를 포기하고요. 왼손으로 한 글자 한 글자 타이핑을 치며 책을 썼습니다. 아기가 5개월이 되었을 때 강의로 복직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5개월의 아기를 맡긴다니 너무 어리죠. 1년은 채우고 1년은 제가 돌보고 복직을 하면 좋을 텐데 1년 육아휴직이 보장된 일자리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불행히도 저도 그 중에 하나에 속합니다. 저는 당장 친정엄마 옆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렇게 강의를 시작했는데요. 예전 같지가 못합니다. 친정엄마는 이제 나이가 드시고 체력이 약해지셨기 때문에 제가 강의를 하는 동안에만 아기를 봐주실 수 있습니다. 강의 준비를 하는 것은 오롯이 제 몫이죠. 아기가 잘 때까지 기다렸다가 강의 준비를 하고 깨면 젖물리고 깨면 젖물리고 강의 준비가 항상 불만족스럽습니다. 엄마의 컨디션이 좋지 않을 때는 강의를 포기해야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이 들어오면 예전에는 제 스케줄부터 살폈는데요. 지금은 친정엄마에게 전화부터 겁니다. 엄마, 나 이때 이만큼 강의해야 되는데 아기 봐주실 수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친정엄마의 도움을 받는 저는 로또 복권에 당첨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양가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제 친구는 경력 단절을 받아들였습니다. 친구가 그럽니다. 야, 너 생각해봐. 첫째 아이를 3년 키우고 어린이집에 보내면
둘째 아이가 태어나. 둘째 아이를 3년 키우고 어린이집에 보내면 첫째가 초등학교 1학년이 돼. 초등학교 1학년 1시에 끝나. 내가 어떻게 일을 할 수 있겠니? 물론 우리나라에는 영세 아기를 맡아주는 보육기관이 있습니다. 하지만 엄마가 한 명의 아기를 케어하기도 힘든데 한 명의 교사가 무려 3명의 아기를 동시에 돌보고요. 잊을만 하면 터지는 아동학대 사건 그리고 솜방망이 처벌. 어느 부모가 안심하고 아기를 맡길 수 있을까요? 우리 딸은 자기 의사를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을 때 보내자 라고 저와 남편은 협의했습니다. 저는 아기를 낳기 전 30년의 인생을 한 방향으로 살아왔습니다.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이 뭐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찾았어. 열심히 노력해야지. 그렇게 공부를 하고 스펙을 쌓고 경력을 쌓고 그런데 아기를 낳으니까 갑자기 제 앞에 잠깐 멈춤이라는 신호판이 보입니다. 잠깐 멈추세요. 그리고 당신이 육아와 일을 같이 하는 그 극한의 직업을 시작할 건지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그건요, 제가 호주에서 봤던 개의 침이라든지 까만 이보다 더 저를 당황스럽게 했습니다. 언제까지 대한민국의 엄마들이 불행한 워킹맘이 되어야 되는 걸까요? 제가 나중에 제 딸에게도 너 네가 원하는 꿈 잘 알아봐. 그런데 아기를 낳으면 잠깐 멈춰야 될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 걸까요? 행복하게 아기를 키우고 행복하게 일을 할 수 있는 워킹맘이 되도록 대한민국이 꼭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이 필요한가요? 저는 제 꿈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이런 정책들을 알리기 위해서 투표를 합니다. 투표날 아침에는 아무런 스케줄도 잡지 않고 투표장부터 달려갑니다. 그저 달려가서 도장 하나만 쾅 찍으면 되는 이 현실이 저는 참 감사합니다. 작년에 일제강점기에 관련된 소설을 읽었어요. 소설 속에 무려 100명이 넘는 주인공들이 등장을 해서 길거리, 장터에서 독립운동을 합니다. 그런데 소설의 마지막 장을 덮었을 때 살아남은 주인공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런 분들 덕분에 제가 투표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정말 소홀히 할 수가 없습니다. 민족운동뿐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돌탑처럼 켜켜이 쌓인 탑의 정상에 지금 올라와 있는 겁니다. 맨 아래층에는 나라를 되찾기 위해 피를 흘렸던 독립운동이 있고요. 그 위층에는 부정선거에 저항했던 4.19 혁명, 6월 민주항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층에는 2017년 국민의힘이 있습니다. 그렇게 켜켜이 쌓인 탑의 정상에서 우리가 진정한 대한민국의 주인이 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질문해 봅니다. 우리의 소중한 꿈을 이루는 방법 무엇인가요? 바로 내 노력이 반, 그리고 국가의 도움이 반입니다. 국가의 도움 없이 내 꿈은 반쪽짜리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예 이루어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꿈을 이루기 위해 스스로 노력하는 만큼 정치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당장 오늘 내가 눈여겨본 뉴스, 귀 기울여 들은 공약 하나에서 이미 내 꿈이 실현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1년에 한 번 정도로 선거에 참여합니다. 대통령 선거, 지방선거, 국회의원 선거. 이 선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꿈이 얼마나 간절한지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 참여할 때 지금까지 쌓아올린 이 탑이 더 견고하고 높아져서 마침내 우리와 우리 아이들의 꿈이 이뤄지는 대한민국이 될 것이라고요. 지금까지 꿈꿀 권리, 유권자의 권리에 대해서 말한 강의하는 워킹맘 박기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